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람 얘기입니다. 야, 저 이거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저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했다. 예?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23살의 정유정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일단 말씀해 주시죠. 박성배 변호사님. 신상 정보가 공개됐죠. 피의자 정유정 23세 여성입니다. 이 정유정이 지난 26일 오후 5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신체를 훼손한 뒤에 그 신체 일부를 경남 양산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 유기 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여행용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풀숲으로 들어가 수상하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금방 잡았군요. 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진행한 뒤에 이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당연히 이어서 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행용 가방 안에는 피 묻은 옷과제 신분증이 발견됐고 피해자의 집에서 시신 일부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정유정은 범행 3일 전쯤에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이 피해자를 범행 당일인 26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결국 살인의 목적으로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살인 목적 아니면 달리 설명되지 않죠. 그죠? 예.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오다가 어제 드디어 살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사실상 계획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여러 정황과 가족의 설득 등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고 폐쇄적인 성격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 심리 상담에 이어서 관련 진술을 분석 중이고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오늘 공개를 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신상정보를 결정하고 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준이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그 결과가 중대한 특정 강력범죄여야 됩니다. 이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내가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 말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취지로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 충동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말다툼이 있지 않았고 뭔가 뒤돌아서 있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다가 뒤에서 흉기로 살해했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내용인데 얼마나 악의적이고 이게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냐면요. 아르바이트 앱에 본인의 이름과 나이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인 것처럼 가입을 해요. 중학생의 학부모인 것처럼. 그리고 원래는 이 피해자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학생을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아이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요. 중고거래로 구입한 교복을 착장하고 그 집을 자기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살해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말다툼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 수단 잔인하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 지금 경찰은 아마 살인은 이건 하나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추가 범죄가 있진 않을지 다른 목격자는 없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주변에 진술을 해줄 사람들을 확보할 필요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충족해서 신상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정말 좀 무서워요. 진짜.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이거가 지금 뭐 추가 범죄 지금 장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 범죄 여부로 떠나가지고 지금 드러난 범죄만으로도 이게 상당히 중한 처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 정유정이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 행세를 하고 피해자와 연결된 뒤에 피해자가 집이 너무 멀다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정유정이 시범 과외를 해보고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이를 보내겠다고 한 뒤에 중고로 교복을 구해서 자신이 입고 피해자 집을 찾아갑니다. 이 포렌식 결과 취업을 준비하면서 올해 2월부터 온라인에서 살인 등을 집중 검색했습니다. 범행 전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을 검색했고 평소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서 살인에 관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지역 도서관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도 빌려봤다고 하는데 이 사건의 살인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이나 비난 동기 살인 유형입니다.
통상 뭔 동기요? 비난 동기. 비난 동기요? 비난 동기 살인입니다. 통상 전과 없는 자가 살인 범행을 저질렀을 때 보통 동기 살인이라면 징역 15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그렇지만 비난 동기 살인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보험금을 노린 살인,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등을 포괄하는데 징역 20년 정도가 권고되고 여기에 계획적 범행, 사체, 손괴 등 양형 가중 사유가 추가되면 징역 3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권고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의자를 사이코패스로 단정해버리면 수사는 상당히 쉽지만 사건의 진실이 묻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살인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굳이 만난다. 꼭 만나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거기다 비교적 왜소한 체구라고 하는데 시신 손괴 범행까지 이어서 저지른다. 동선 추적 과정에서 별다른 공범이 드러나지 않아서 며칠이 지난 지금도 다른 공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구속기간 조만간 만료돼서 일단 검찰로 송치해야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나 사건을 넘겨준 경찰이나 모두 보강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고 배후에 교사한 사람이 있거나 적어도 교사가 아니더라도 살인 범행을 도와준 누군가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가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좀 수사 경험 같은 걸 보셨을 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20대 초반의 여성이 오랜 시간 자기만의 시뮬레이션을 가동해서 실제로 처음 만난 사람을 살인하고 시신을 손괴한 뒤에 유기한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상대가 저항이 심한 성인 여성인데 그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온전히 혼자서 범행을 저지른다. 가능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공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서 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 외에도 기타 여타 공범에 대한 수사, 재반 사정에 대한 조사가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어플리케이션을 네. 통해서 이제 만나는 경우는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어떤 면에선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누구든 그런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거 하다못해 뭐 중고물품을 거래한다든지 네. 뭐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거 좀 조심은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왜냐하면 일상에 많은 분들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도 아르바이트 앱이었다는 거예요. 예. 무슨 공부가 필요한 사람, 영어 선생님 구합니다. 영어 배울 학생 구합니다. 연결해가지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된 앱이었는데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또 요즘 중고거래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예. 모르는 사람과 일단 1대1로 대면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이런 범죄가 정말 훼손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앱과 관련된 범죄들을 별도로 규율하는 게 그렇다면 쉬우냐? 사실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일회성인 어떤 이례적인 사람 이해 범행인 거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게 다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면 앱을 이용하고 접근하는데 제한을 둬야 되나? 그건 또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근데 아니 진짜 뭐 세상이 무섭다 그러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무서워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공격이 가해져 오는 게 가장 무섭죠. 글쎄요. 예. 뭐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 사람을 접하면서 우리가 월급 받는 직업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야 이게 진짜